저희 회사는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다크트레이스라고 하는 영국 회사고요. 인공지능만을 가지고 지난 만 7년 동안 이제 전 세계 5천여 군데의 고객사 그리고 국내에서 한 70개 정도가 조금 넘는 고객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제품명이 왜 사이버 면역 시스템인지 또 거기 안에서 베이전 함수가 어떤 형태로 숨은 그림이라고 하듯이 제가 표현을 했는데 어떤 형태로 위협들을 좀 탐지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탐지된 위협을 어떤 형태로 좀 활용해서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 그리고 업무에서의 수월성 그리고 업무 안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쌓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베이전 함수와 그림 이렇게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저희의 핵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전체적으로 다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머신러닝 중에서 비지도 학습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참고할 수 있는 베이전 함수를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 제품이 동작하는지 거기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어떤 형태로 업무에서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와 컨셉들을 채용해 갈 수 있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드렸지만 저희 회사는 만 7년 동안 캠브리지에서 수학자들 그리고 물리학자들이 코딩을 배우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알고리즘의 형태로 구현할 수 있는 정보 처리 방법들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현실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냐라는 고민들을 가지고 있던 이제 사람들이 세운 회사입니다. 지금은 글로벌하게 꽤 유명한 이제 그 알고리즘 그리고 이 인공지능 관련된 어떤 논문들을 많이 발표하신 분들이 한 100여 명 정도가 캠브리지에서 계속 이제 그런 이제 작업들 계속 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많은 수학자들이 여러 개의 회사들을 만들었는데 가장 크게 글로벌하게 가장 임팩트를 남겼던 회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저희 회사가 그 중에 하나고 나머지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알파고를 만들었던 딥마인드가 이제 캠브리지 대학교 수학자들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사용했던 기술이 아무래도 이제 비지도 학습 기반으로 뭔가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 이상한 징조가 있는 것들, 징후가 있는 것들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찾아내고 거기에서 찾아진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형태로 위협들을 찾아가고 알려줄 거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알파고는 사람이 한 수 한 수 바둑을 두면서 나타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정보들, 표정의 변화나 아니면 땀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입력해주면 그런 무수히 많은 정보들을 기반으로 현재 상대방이 어떤 수를 읽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추론해서 거기 안에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수들을 대응해 간다라고 한다면 다크트레이스의 베이전 함수는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는 정보들, 어떤 현재 상태에 대한 정의들, 그 상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판단할 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머신러닝이 내부에서 주어진 데이터만을 가지고 계속 추론한다라는 과정에서 기존의 방법론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좀 표현하면 좋을까 해서 이렇게 장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들어갈 때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일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베이전 함수를 포함해서 다양한 알고리즘들은 이미 오픈소스로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공개된 기술들을 활용해서 혹은 이미 널리 알려진 기법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제한된 리소스를 활용한 성과를 낼 거냐라는 관점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방법론, 여러 가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 새롭게 공개되고 있는 정보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성과를 낼 거냐라는 고민들을 해보면 저희 회사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지는 그룹들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디지털 데이터라고 했는데요. 저희는 폐쇄망이든 인터넷망이든 어디선가 백본상에서 아니면 어떤 LTE 스위치상에서 데이터를 미러링 받을 수 있을 경우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굉장히 무수히 큰 데이터가 나타나겠죠. 저희가 글로벌하게는 가장 큰 고객사가 IP만 300만 개 있는 상업은행에서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전 세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반으로 학습을 합니다. 여기서는 비지도 학습 머신러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제가 여기 표현을 해놨는데 이건 상세한 정보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찾아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무수히 많은 어뉴저럴 액티비티를 찾아내게 됩니다. 어뉴저럴 액티비티라고 하면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뉴저럴한 상태가 있다라고 전제를 해놓고 그 전제 안에서 변화되는 상황을 계속 따라간다는 거죠. 그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찾기 위해서 베이전 함수가 사실은 그런 접근 방법들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해서 비정상적인 상황들을 찾게 되면 모든 비정상이 다 위험하거나 모든 비정상이 다 보안 관점에서 의미 있지는 않죠. 그 비정상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이버 널리지,
보안과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는 형태로 현재의 상황을 정의 내리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모델로 찍어내게 되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다른 보안 장비에서 보시게 되는 이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국내 특히나 한국과 일본 사례 때문에 인공지능 분석가라는 기능을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주로 폐쇄망을 운영하세요. 망 분리가 별도로 돼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기반 시설들 같은 경우는 또 중요한 망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비슷하더라고요. 가급 기간, 나급 기간 옛날 기준으로 그런 형태로 분류를 해서 보안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폐쇄망 내부에서 저희가 글로벌하게 5천여 개 고객사를 대상으로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듯이 균일한 품질의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분석가라는 걸 통해서 상관관계를 통해서 밝혀진 이 모델을 인과관계로 밝혀주는 형태로 됐고요. 최근에는 이제 한글도 깨우쳐서 한글로 리포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방금 이 흐름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굉장히 심플해 보이지만 여기 안에 적용된 모델들과 알고리즘과 여기서 얻어지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제한된 하드웨어 리소스를 가지고 분석하고 거기 안에서 이상한 행동을 찾아내고 이상한 행동 중에서도 보안의 관점에서 유의미한 상황들을 찾아내서 그 상관관계들을 한 번 더 분석해서 인과관계로 풀어낼 거냐라고 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들을 저희는 만들어가고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이런 형태로 아주 무수히 많은 행동들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찾아낸다라고 하는 데서 어떤 베이전 함수의 유의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변화하는 데이터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상 행동을 찾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상황이 벌어지고 났을 때 그 이후에는 이렇게 생각했던 방법들, 그거에 대한 수학적인 접근 방법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저희가 방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받을 때는 최근에 굉장히 좀 이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이 있고요. 뭐 방화벽의 룰을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뭔가 최적화하거나 혹은 기존에 운영 중인 여러 가지 데이터 안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어떤 업무의 프로세스를 줄여준다든가 아니면 기능적인 작업들을 RPA처럼 뭔가 활용을 해서 뭐 개선점들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단에서 위협들을 추론하고 위협들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여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학습하는 데이터와 그때 주어지는 데이터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인텔리전스를 외부에서 받아서 분석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영국에 있던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국내에서 또 필요한 데이터를 또 수집을 해야 될 거고요. 그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로 이게 잘 동작하는지 검증도 해야 될 거고요. 야라루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적용해서 기존의 시스템들을 더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와 실제로 인공지능이 학습했던 외부에 있던 데이터와 실제로 특수한 개별 고객 사이트에서 분석해야 되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뭔가 자동화해서 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입했는데 실제로는 그걸 활용해서 일이 더 많아지는, 그러니까 스케일 아웃 계속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실제 학습하는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게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사이버 면역 시스템이 저희 제품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사이버 면역 시스템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수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시스템, 인류가 발견한 가장 우수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약에 인공지능이 그 시스템이 동작하듯이 해준다면 우리가 네트워크단에서 혹은 폐쇄망에서 기반시설 내부에서 혹은 아주 작은 소그룹부터 아주 큰 대그룹까지 거기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체 모방 기술로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접근 방법들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이런 폐쇄망들이에요. 대규모로 있는. 그래서 저희 회사 제품을 처음에 제조할 수 있게 수학자들과 물리학자들한테 이런 제품을 한번 같이 연구해 봅시다 제안을 했던 회사가 바로 글로벌 발전 회사입니다.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신 거죠. 인터넷으로 열려 있고 폐쇄망은 운영 중이고 그럼 여기 안에서 굉장히 복잡한 정보들을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자산의 변화들이 생기는데도 제대로 추적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아주 심플해 보이지만 그 심플한 움직임에 비정상적이 발견됐을 때 그 비정상을 어떻게 정의 내릴 건지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게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제가 이제
저희 애들이 이제 제가 세 자녀 아빠인데요. 애들이 이렇게 딱 자고 있는 거를 보면서 쭉 보면 대충 오늘 누가 아플 것 같다라는 게 예측되는 게 있어요. 패턴을 만드는 거죠. 애들의 생활 패턴을 제가 보면서 학습하는 겁니다. 저보다 애들의 생활 패턴을 더 잘 알고 있는 건 저희 와이프일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활동하는 거를 가감 없이 하루 종일 다 보기 때문에. 근데 애들이 아플 때 보이는 특성들에 더 잘 아는 건 저희 어머니일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아플 때 병원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실제로 담당자분들이 데이터를 모두 다 분석할 수 있다면, 모든 트래픽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거기 안에서 내가 모든 정책을 다 외우고 다 알고 있을 수 있다면 실제로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상 행동을 바로 알 수 있을 텐데, 보안 담당자분들은 그런 데이터 하나를 분석하고 혹은 다른 보안 장비에서 찍어낸 이벤트 로그 하나를 분석하기에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스케일 아웃하면서 스케일업을 동시에 이뤄갈 수 있을 거냐라는 관점에서 비지도 학습의 접근 방법이 사실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실제로 찾아낸 위협들을 이렇게 해놨지만 결국은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내가 갖고 있는 편견, 룰이나 시나리오로 보통 세팅을 해놓겠죠. 그런 것들을 세팅하지 않고도, 기대를 거기에 세워놓지 않고도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반복적인 작업들을 잘하고 365일 24시간 1분 1초 빠짐없이 지속적인 대화와 데이터 점검, 확인, 그리고 추가적인 점검, 가설의 검증,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떻게 여기 안에서 분석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거냐. 거기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상되는 위협을 피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안에 나타난 경우들을 보면 여러 가지 제어망들에서 이슈들도 나온 것들도 있고요. 실제로 다른 내용들을 봐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와 있는 정보를 어떻게 더 잘 볼 거냐, 즉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 혹은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어떻게 볼 거냐, 혹은 급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어떤 이제 철학적인 접근 방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두 가지 접근 방법을 한번 나열을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동전을 던지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 해서 나올 확률은 50%다라고 다 모두들 잘 알고 있는 빈도주의적 접근 방법입니다. 이거는 그냥 동전 던지면 50%다 하고 있는 굉장히 심플하면서 강력한 도구인데요. 제가 저희 딸이랑 동전 던지기를 해서 꿀밤 때리기를 했습니다. 동전을 던지는데 앞면이 나오면 제가 이기는 거고 뒷면이 나오면 저희 딸이 이기는 건데, 던지기를 해서 앞면을 던졌는데 5번 연속으로 앞면이 나왔습니다. 5번 연속으로 앞면이 나올 확률은 4번까지만 계산을 해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동전 던지기 할 때는 사실은 이렇게 앞면 뒷면이냐 이외에 참조해야 될 정보들이 훨씬 더 많죠. 예를 들면 던지는 사람의 근육은 얼마나 미세한 정도로 힘을 조절할 수 있는지,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앞면이 나오게 하는 게 좋은지 뒷면이 나오게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앞면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튕기고 나서 앞면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빈도주의적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접근 방법이 나오겠죠. 근데 실제로 보시면 제가 사례를 하나 찾아보니까요, 울산 58번 확진자입니다. 이 확진자는 입국하기 전에 2번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요. 그 후에 했던 2번, 총 4번을 했는데 후에 했던 거에서는 양성이 나왔습니다. 빈도주의적으로 보면 6.25%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현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두 번째 접근 방법은 베이전 접근 방법입니다. 보시면 걸렸는데 걸리지 않았다고 할 확률, 또 그렇게 이야기해 준 테스트기의 신뢰도, 그리고 그 테스트기에 여러 가지 중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가능성, 그리고 그걸 제조하는 회사의 신뢰도부터 시작해서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사실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을 다 감안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 얻어지는 순간적인 기울기나 이런 정보들은 크게 의미가 없겠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바로 순간적인 변화들, 그리고 그건 정해져 있다, 다른 조건들은 다 고정을 시켜놓은 거죠. 그러나 현실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베이전 함수 접근 방법을 한번 제안을 드리려고 가장 심플하게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요. 뭐 여기서 실제적으로 이 함수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실제로 저희 고객사 중에서는 이걸 가지고 개발을 하시는 고객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가장 큰 단점은 과탐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사전에 있었던 내용을 새로 정보를 갱신하면서 사후의 상황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사전의 행동이 되죠. 예를 들자면 제가 여기서 발표를 하면서 마이크를 떨어질 확률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마이크를 실제로 떨어뜨렸냐 안 떨어뜨렸냐에 따라서 1분 후에 실제로 마이크를 떨어뜨릴 확률은 바뀌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후 확률이죠. 제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럼 이게 다시 1초 후를 계산하려면 사전 확률로 되고요. 이게 순환하게 됩니다. 이 확률이 순환하는 형태로 지속적으로 데이터들이 발생되면서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예측했던 상황에 발생 가능한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확률이 지속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 바뀌는 정도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데이터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런 처리해야 될 데이터를 기반으로 2차 평면상에 표시를 하게 되면 특정한 상태의 점들로 나열이 될 수 있고요. 그 점들의 특성들은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실제로 비지도 학습이 여러 가지 단점, 과탐이 많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클러스터링된 결과의 특성들을 제대로 뽑아내기 어렵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특성을 실제로 활용하기에 굉장히 부족한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으로 인해서 글로벌 보안 회사 중에서 이런 비지도 학습을 기반으로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산출하고 그 산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협 행위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여기 밑에 하나를 나열해놨는데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걸 한 3가지 정도 개념으로 한번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건이 발생한 가능 정도가 있고 그리고 예전에 발생할 수 있는 내가 예측했던 사전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A가 기존에는 이 병을 앓고 있을 가능성, P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가능성 곱하기 실제로 병을 앓고 있을 때 이걸 양성으로 판단할 가능성, 이 두 개가 곱해졌을 때 실제로 발견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가능도와 사전 확률은 정보가 갱신이 되면서 다시 돌아와서 실제로 양성 판정을 했는데 봤더니 실제로 병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정보가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네트워크단에서 수집될 수 있는 정보들을 변화되는 정도로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실제로 활용점들이나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빈도주의적 접근 방법이 아니라 베이전 함수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뽑아내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내부에서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보안 담당자가 직접적으로 다 보긴 어렵기 때문에 인공지능 분석가가 이 베이전 함수에 의해서 나온 정보들을 갱신한 정보들과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그리고 그 사실관계의 인과관계로 바꿔주는 형태로 분석을 하는 데까지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전에는 저희가 인공지능 분석가가 있기 전에는 뭐 특정한 행동의 수상함이나 유별성, 불일치나 희귀성 이런 정보들이 탄력적으로 계속 변화합니다. 이 변화하는 정보들을 어떻게 추가적으로 볼 거냐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상행동을 뽑아내면서 봤다라고 말씀드렸다면 지금 접근 방법이 완전히 바뀌어서 기존에 있었던 이렇게 사전 사후 확률로서 계산된 어떤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인과관계로 분석시키면서 나오는 정보들을 한글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수준까지 사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분야 대비 보안 장비들 이제 아마 검토하시거나 이렇게 보시면서 많이 말씀하세요. 여전히 저희가 많이 듣고 있는데 저희가 그 2016년도에 그 딥마인드의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이제 바둑을 두는 이제 게임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회사가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실제로 영국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랜섬웨어나 처음 나타나는 위협들을 많이 탐지하고 실제로 차단까지 다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후에 이제 저희가 많이 바뀐 부분 중에 하나는 잘 모르시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딥마인드에서 만들었던 알파고가 이세돌하고 경쟁했던 거 이후에 커즈하고 또 경쟁을 하고요. 커즈하고 경쟁하고 나서는 커즈하고 경쟁했던 알파고는 알파고 마스터입니다. 그리고 그 알파고 마스터와 경쟁했던 건 알파고 제로입니다.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제로라고 하는 건 정해진 게임의 룰 안에서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거기 안에서 뭔가 새로운 정보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사전에 있었던 확률, 사후의 확률들을 돌아가면서 계속 순환 확률로 학습하기 때문에 기존에 사람이 갖고 있는 편견 여기에다 놓게 됐을 때 이 수는 80% 확률로 어디에 둘 거야라고 했던 사람이 의뢰 짐작했던 예측치가 불일치되는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됐고 실제로 알파고 리나 알파고 마스터가 거의 IDC급으로 학습했던 굉장히 큰 그런 하드웨어 리소스를 가지고 학습했던 내용들을 굉장히 빠르게 분석해내기도 했고요. 실제로 30일 만에 그런 데이터의 분석 정도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론을 좀 바꿔서 이런 현상들을 특정한 현상들을 놓고 그 현상을 찾기 위해서 룰이나 시그니처나 그 현상에 대한 정의를 내려서 실제로 그런 행동을 찾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어떤 고객을 만나뵌 적이 있는데 정말 특이한 고객이셨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한 번은 샤워를 하러 가셨는데 이제 고민을 하셨대요. 갑자기 샤워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셨냐면 우리 회사에서 중국 출장을 갔다 왔던 사람이 중국 출장 간 사이에서 그 사람이 내부 시스템에 로그인을 해서 갑자기 많은 데이터를 읽게 되면 그걸 우리 내부 시스템에서 잡을 수 있나? 그 고민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날 굉장히 빨리 출근하셔가지고 시스템의 룰이나 시그니처를 보셨대요. 그래서 봤더니 1kb가 특정 시간 내 단위 시간 동안 1kb가 넘으면 탐지하고 안 넘으면 못 잡는 거죠. 임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것들은 뭐 특정한 어떤 위협이나 아니면 내부에서 어떤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한다면 그 행동에 대한 예측치가 실제로 그걸 예측할 수 있다면 공격자보다 더 열심히 우리 시스템을 뚫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그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고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 룰 하나, 시그니처 하나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리소스의 투입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존 시스템 안에서의 비정상 행동을 찾아서 숨겨진 그림을 만들어내고 그 그림 안에서 내부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단위 행동의 변화들을 적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실제로 그건 사람의 편견이나 사람의 지식에 기반하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저희 제품을 구매하셨던 사례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단에서 수집을 해서 본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오늘도 이제 부스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심을 활용하는데 뭐가 달라질까요? 기존의 시스템하고 뭐가 달라질까요? 기존에 저희가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뭐 샌드박스나 여러 가지 제품들을 도입해 놨는데 뭐가 달라질까요? 암호화된 데서는 뭐가 달라질까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사실은 저희가 어떤 부분에 달라질 수 있다라고 특정지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네트워크의 구조에 대해서 학습하고 내부의 자산들에 대해서 학습하고 내부의 복합기에 대해서 학습하고 내부에 IP 달고 있는 전화기에 대해서 학습하고 모바일 기기에 대해서 학습하고 서버에 대해서 학습하면서 그게 인베디드든 아니든 네트워크 단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내부 자산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 내부에 정해진 컴플라이언스에 의해서 비즈니스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인공지능이 계속 학습하면서 거기에서 생기는 변화를 쫓고 있다. 그걸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대신해서 찾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굉장히 어려웠고 특히나 이제 제어망 쪽이나 특수한 설비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접근 방법들, 뭐 시그니처나 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데이터에 전 정보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 DPI를 전체를 다 해가지고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런 정보들을 얻기 어려워지는 조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제 암호화 트래픽들이 비율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 의도적으로 그런 트래픽들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다크웹이라든가 토르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또는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정보들까지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꼭 모든 걸 알아야만 분석할 수 있는 환경으로는 도저히 기존에 그리고 우리 시스템을 상대로 해서 열심히 인공지능 기반으로 크롤링을 해서 데이터를 마이닝하고 우리가 지난 작년에 어떤 보안 시스템을 도입했는지 그 보안 시스템의 스루풋은 어떻게 되는지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어떻게 되는지 그런 복잡한 정보들까지도 손쉽게 취득하고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운영하기 어렵다. 두 번째, 그리고 우리 내부자들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나도 모르게 운영하고 나도 모르게 접근하고 나도 모르게 활용하고 있었던 정보가 컴플라이언스 위반이라든가 ISMS 상에서 위반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인공지능이 찾아서 알려주고 그것들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정보들은 규격화된 정보만 봐서는 도저히 찾기 어려워지는 환경들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도 글로벌에서 사상 처음으로 인공지능 분석가를 도입해서 인공지능 분석가가 분석하고 한글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전 4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설을 갖고 있어요. 이 가설을 갖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희 그 전 세계에 있는 한국에도 상주하고 있는데요. 상주하고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분석가들이 어떤 데이터들이 얻어지면 그것들을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분석가들이 어떤 식으로 업무를 보냐면 기본적으로 가설을 세웁니다. 가설이라는 건 이러이런 망 안에서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이런 유형의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건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어 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사이버 킬체인상에서 움직임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라고 하는 형태로 가설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면서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단위 행동들에 대한 정보들을 나열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단위 행동들을 제가 여기 위협 탐지라 그래서 개별 인시던트라고 적었고요. 이 개별 인시던트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인공지능 분석가가 이제 확인을 합니다. 이 내용을 봤더니 우리 내부에서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에이전트가 사용돼서 특정한 웹 서비스를 사용했는데 80 포트로 붙을 때 별다른 특징은 못 봤지만 그 안에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걸로 보이고 그때 접촉했던 망 자체가 DNS 쿼리 없이 웹 서비스를 쓰는 것 같아. 일단 이상하죠. 미리 세팅이 돼 있었다라는 걸로 이지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확인하고 또 재확인하면서 새로 들어온 정보를 계속 확인하고 가설에 맞추어서 비추어서 내용을 확인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그 도출된 내용을 이렇게 리포트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저희가 버전 5 버전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담았어요. 뭘 담았냐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인공지능 분석가가 혼자서 분석하는 건 좋은데 인공지능 분석가는 기본적으로 진화되고 있는 유형들, 움직임들을 나열하도록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분석가의 눈에는 문제가 없지만 한국 고객들은 또 이상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망분리 환경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각 개별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더 다르게 구성해 놓은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서 내용들은 봤을 때 데이터의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회사 보안 담당자가 봤을 때는 의미 없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내용들 중에서 인공지능한테 이제 역으로 시킵니다. 자율적으로 인공지능이 확인하고 있던 내용들 중에서 이제 인공지능한테 이런 내용을 검증해봐라고 해서 한 번 더 의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공지능이 판단할 때 이 내용은 내가 한번 봤었는데 한 번 더 보라고 하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네라고 해서 가중치를 바꿉니다. 그래서 단위 행동에 대한 가중치가 바뀌게 되면서 인공지능 분석가가 학습하는 내용들 중에서 결론이 도출될 때 이 결론이 달라지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달라진다는 내용은 추가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더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소개드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가 국내 한 70개 정도 고객사 됐는데 최근에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AI나 인공지능을 사업명에 넣게 되면 사업 진행이 안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워낙 많은 인공지능 솔루션들이 나왔고요. 모두 다 인공지능 알고리즘 사용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한글로 된 리포트를 이렇게 넣었는데요. 요건 제가 과탐의 사례입니다. 과탐의 사례. 인공지능은 제가 보니까 의도적인 과탐이 좀 필요해요. 의도적인 과탐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찾아놓고 리포트를 써놓고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하면서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는데 시간이 흘러봤더니 위협으로 바뀌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 공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현재로서는 의미 없는 로그인 것처럼 보여주고 특히나 그런 로그들을 많이 생성하게 되고 그 후에 진짜로 의미 있는 행동을 굉장히 적게 일으키면서 들어가는 게 비용 효율적이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편익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과탐을 의도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설치했을 때 랜섬웨어를 탐지 못했습니다. 이 고객은 실제로 테스트하시다 구매하신 고객이에요. 랜섬웨어를 탐지하지 못했고 고객이 저희가 갔을 때 자 랜섬웨어가 안 잡혀서 이 내용을 한번 봐주세요라고 했더니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2가지 정도 행동이 있었고 실제로 그 랜섬웨어는 어떤 솔루션으로도 탐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암호화된 트래픽으로 들어왔고요. 들어와서 랜섬 노트를 작성했고 그 고객이 그걸 확인하고 격리를 시켰습니다. 다크트레이스에서는 사이버 면역 시스템은 평상시에 내부에서 가지 않던 사이트에 이 사용자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인증서를 사용해서 이미 만료된 인증서가 사용되면서 갑자기 내부에서 SMB 138, 137, 445 포트를 사용해서 트래픽을 계속 일으키면서 스캐닝을 하고 기본적으로 아웃바운드를 통해서 내부에서 아무도 가지 않는 사이트 23개 정도의 연결 시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인공지능에서는 자 파일이 앞에 2가지 정도가 떨어졌는데 하나는 암호화된 트래픽을 통해서 들어왔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의심스러운 파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상세하게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거는 아프리카 TV에서 다운된 거예요. 내부 시스템에서는 사용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 URL 정보가 그 차단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쪽에 리다렉션 되면서 파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떻게 판단했냐면 자 내부에서 아무도 가지 않는 사이트에 2개의 사이트를 접근했는데 하나는 이 사이트였습니다. 이 사이트의 희귀도는 94%예요. 94%라는 건 내부에서 상대값을 가지고 봤을 때 이 사이트에는 잘 붙지 않는데 이 사용자만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파일이 떨어졌고 두 번째 연결이 되고 나서
거기 안에서 이상 행동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적어냈습니다. 그래서 23개 사이트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시고 바로 차단을 진행하셨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서 모든 걸 예측하고 모든 데이터를 다 보고 다 검증하는 데 활용하시기에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힘든 작업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사후에 보자면 어떠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짧은 시간 내에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요약돼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가 사후에 혹은 진행되는 위협들에 대해서 정밀하게 공격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실제 그 사례인데요. 이거 보시면 처음에 이 장비가 RDP를 사용했죠. RDP를 사용해서 특정한 서버로 붙었고 특정 서버로 붙고 나서 내부의 다른 장비로 붙은 겁니다. 여기서는 평소에 사용하던 RDP였어요. 보니까 RDP 쿠키가 떨어지고 어드민 계정을 사용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평소에 사용하던 거고요. 업무상 평소에 사용하니까 정상이겠죠. 근데 이 장비가 사전에 이상 행동하고 나서 여기에 RDP 세션을 만드니까 그 다음에는 이 뒤쪽에 있던 다른 장치가 다른 장치로 또 연결이 되고 또 다른 장치로 갑니다. 이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인공지능이 분석하니까 이 세 개의 호흡을 인과관계가 있을 거다라고 의심하면서 지금 리포트를 쓴 거예요. 그림까지 그리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RDP는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부에서 사용되고요. 근데 이전에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이 RDP가 생겼냐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이 RDP 연결을 했던 거를 모델을 딱 띄우면 이거는 나한테는 의미 없는 정보예요 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행동이 있고 나서 뒤로 넘어가니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하드웨어 리소스가 필요할 것 같지만 저희는 가장 큰 장비가 2U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타로 미러링을 받아서 내부에서 VIP 장비가 왜 다른 장치하고 다른지, 이 장비는 분명히 데스크탑인 걸로 보이는데 인공지능 자체로 판단한 거죠. 데스크탑인 걸로 보이는데 왜 서버처럼 동작하는지, 왜 서버처럼 요청을 받고 응답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데스크탑처럼 움직이는지, 서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상 행동이 요일별로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얼마나 희귀한 사이트를 붙고 있는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생성하는 거죠. 그런 정보들을 생성하려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게 전부 다 100% 희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사이트로 굉장히 접근을 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벌어지는 거. 실제로 이 트래픽을 보시면 이 데이터는 내부 데이터 대역대입니다. 사설 대역대로 쓰고 계시는데요. 공인 대역대를 여기서 보시면 이 안의 데이터를 접근 시도를 하고 여기에서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IP이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됐다라고 하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언유저한 상황들을 어떻게 정의 내릴 거냐, 그리고 거기 안에서 그 정의 내려진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모델로 뽑아내고 그걸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분석하면서 그 위협 행위들을 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 업무에 도움이 필요할 거고, 그런 관점에서 비지도 학습 기반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는 인공지능이 리포트까지 작성하는 시대가 됐다. 앞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인공지능이 써놓은 리포트를 감수하는 형태로 빠르게 활용하는 접근 방법들이 필요할 거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의견이고 실제로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실제로 저희가 목격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고객 사이트에서 많이 발견하고 있고 글로벌하게 다양한 사례들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부스에 이따 오시면 저희가 커피 한 잔 드리면서 더 많은 정보들을 드리고 싶은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황들은 많이 바뀌고 있고 실제로 인공지능이 굉장히 우수한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이걸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활용하는 방법들이 두 가지 종류로 바뀔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시키는 일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냐, 그게 하나의 중요한 KPI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떻게 내 업무를 개선하고 더 적은 리소스를 가지고 더 좋은 성과를 올릴 거냐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로 양극화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접근 방법이 꽤 유의미하고, 이걸 활용했을 때 우리가 현재 생각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버려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어떤 업무의 성과를 낼 거냐라는 관점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비지도 학습의 전문가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경험들을 꼭 해볼 수 있는, 그리고 조금이라도 좋은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하고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